안녕하세요. 마요입니다. 드디어 또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이더리움 현물 ETF의 그 최종적인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날인데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장의 흐름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빨간색을 보이면서 이 약세의 흐름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데 왜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은 좀 약세로 흐르고 있을까? 이 부분이 또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하나씩 말씀드려 보면 일단 요 비트코인을 요 일봉 차트부터 좀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결국 어제 일봉도 이렇게 음봉으로 또 마감을 하면서 이틀 연속 음봉 마감을 했고, 그래서 지금 뭐 이때 이렇게 좀 큰 상승이 나온 이후로 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좀 약세로 빠지는 이런 흐름을 또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 최고점인 요 69K 선만은 어쨌든 뭐 한때는 좀 무너지긴 했지만 어쨌든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흐름은 이 2021년 최고점을 확실하게 지지를 받는지 그 지지 테스트를 좀 받고 있는 모양새다 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2017년대,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난 최고점을 넘겼을 때 이때도 이 조정 장세를 겪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때도 총 50일간의 조정 장세를 겪었었고, 그래서 낙폭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34%를 찍다가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이전 올타임 하이를 돌파를 하고 난 이후로, 그 이후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0일간의 지지 테스트를 받은 이후로 좀 더 상승을 하더니만 이때 전고점을 이때 넘기면서 총 50일간의 조정 장세를 겪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전 올타임 하이를 넘겼던 그 이후로 10일간의 지지 테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뭐 여기를 넘겼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확실히 지지받는지 그것을 테스트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흐름은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라고 또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 이 이더리움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기 전에 이 기사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이 어제 나온 기사인데 보시면 볼린저 밴드의 창안자,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를 만든 사람이 그 이름이 이제 존 볼린저거든요. 근데 솔직히 전 이분이 살아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오전 현물 ETF의 승인 기대감이 이미 가격에 크게 반영이 됐다면서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이더리움 포지션을 정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더리움 ETF에 대한 그 승인 기대감이 커졌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그 불확실성과 그리고 또 이더 같은 경우는 뭐 20% 넘게 지금 상승을 하기도 했고, 또 뭐 다른 코인들도 얼마 전보다는 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뭐 충분히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생각을 이 애널리스트 뿐만 아니라 다른 뭐 투자자들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장이 좀 빠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이더리움 역시 지금 뭐 어제를 제외하고는 이틀간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어제의 하락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이렇게 약세 흐름을 겪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장이 상승 중이라면 새벽에 이제 승인 여부가 발표가 될 텐데, 만약에 반대로 상승 중이라면 승인 발표가 날 때 그것이 오히려 호재 소멸로 인식될 수 있으면서
반대의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이 약세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더리움 승인이 발표가 된다라면 이 장은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재차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의 이런 약세 흐름이 발표를 앞두고서는 좀 더 나은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발표가 되느냐, 그것이 또 궁금하실 텐데, 이것을 보시면 이제 SEC가 내일 오후 4시경, 그러니까 이게 미국 시간으로 23일 오후 4시인데, 그렇다면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자정을 넘겨서 아마 내일 새벽 한 5시 전후로 해서 지금 발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 새벽에 이 발표가 나올 텐데 어떻게 발표가 나올지 그것이 또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 시나리오 3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요 기사를 보시면 최종적인 승인은 2가지 서류가 모두 승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19B-4 서류와 요 S-1 서류가 2개 다 승인이 되어야지 최종 승인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요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우선적으로는 이 19B-4 서류가 승인이 되고 이 S-1 서류는 추후에 그러니까 SEC와 이 이더리움 현물 ETF의 신청사 간에 이 S-1 관련해서 좀 논의를 한 다음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최소 3개월 이상 좀 소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로는 이 19B-4 서류만 승인이 돼가지고 일부 승인으로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일부 승인으로 결과가 나온다라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약세 흐름을 깨고 다시 좀 상승으로 가는 그런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두 번째 시나리오로는 조금 전에 요 19B-4 이 서류만 일부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요 S-1 서류까지 함께 또 승인이 나면서 2가지 모두 승인이 나는 그런 시나리오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예상 밖의 승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이 SEC 같은 경우가 이 이더가 뭐 증권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지만 그런데 뭐 최근 그 소송을 걸고 하는 그 행태로 봤을 때는 이더를 증권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또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모두 지금 승인이 난다라면 SEC가 이 이더가 증권을 아니라고 본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과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으면서 이것은 이더뿐만 아니라 또 알트코인까지 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뭐 그냥 상승 수준이 아니라 좀 이 폭등 수준으로 더 크게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예상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된다라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큰 폭의 하락을 하게 되는 본격적인 그 계기가 또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 예상되는 시나리오로는 제가 여기에도 또 써놓긴 했지만 우리의 이 기대를 깨고 최종적인 부결이 나오는 그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또 최근에 이 기대감으로 상당히 올랐던 만큼 이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아마도 상당한 낙폭을 연출을 하는 그런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설령 이 부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은 일시적인 하락일 뿐이지 그러니까 당장 승인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추후에는 승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인 하락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이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오늘 아침에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런데 뭐 보시는 것처럼 시장 전망을 상회를 하면서 호실적이 지속이 됐고, 이것은 AI 열풍이 계속될 것이라는 확인을 해줬다라고 또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단순히 한 기업의 실적이 좋았다라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엔비디아가 지금 AI의 대표주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AI가 지금 전반적인 자산 시장을 또 상승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이것이 거품이냐 아니냐, 진짜 실적이 뒷받침되느냐, 그것에 대한 의문이 존재했었는데, 그런데 그런 의문과 이 AI 거품이라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켰기 때문에 이번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앞으로의 자산 시장의 방향성을 좀 보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전반적인 이 자산 시장의 방향성은 암호화폐의 방향성과도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령 오늘 뭐 부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예상 시나리오 중에 저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면, 뭐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일부 승인의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또 이 기사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것도 어제 밤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래서 블랙록도 마찬가지로 이 19B-4의 서류를 업데이트해서 제출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어젯밤에 나왔었는데, 이것으로 볼 때 무엇보다 이 블랙록도 움직였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결이 나올 가능성보다도, 그리고 두 가지 서류 모두 승인이 나올 가능성보다도 요 19B-4 이 승인만 좀 먼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그런데 또 이 시장이 뭐 예상대로 또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의외의 결과도 충분히 또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이 주사위는 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만에 하나 제가 여기 쓴 것처럼 부결로 인해서 하락이 나온다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조정 장세에 그 하락이 마지막 매수 찬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대상승장을 앞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도 한번 미리 생각을 해두시고, 만약에 좀 부결이 나오면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미리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